연인 사이에 적게는 몇백만 원, 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돈을 빌려주었다가 헤어지고 나서 돌려받으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쳐서 소송까지 가고도 패소해서 소중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전남친, 전여친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주의사항과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원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것이 맞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관계라는 특별한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는 좀 다르게 차용증이나 금전대여 약정서 같은 문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좀 드물고, 돈을 주고받을 당시에 당사자들의 의사도 이 돈을 그냥 주는 것인지 헤어지면 돌려받기로 하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돈을 보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동안 상대에게 준 돈을 헤어지고 난 뒤에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은 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고,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인 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결국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차용증이나 대여금 약정서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의 녹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중에 상대방이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요구했거나 또 언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 또 돈을 빌려준 분이 빨리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자 상대방이 알겠다라고 하는 등 수긍하는 답변을 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대화 내용과 카톡, 문자 메시지들이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돈이 갚는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고받은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도 대여금 여부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관계의 깊이,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준 돈이 선물로 줬다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큰 금액이라면 이런 사정이 대여금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금액의 송금 패턴도 고려가 됩니다. 개별적인 송금한 금액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례적이다 라고까지 볼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송금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져서 그 합계를 내보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정이 대여금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마련한 방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준 돈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급하게 매각해서 마련한 돈이라거나, 또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마련한 돈이라면 이런 돈을 그냥 줬다고 보기보다는 대여금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어진 뒤 바로 돈을 달라고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헤어지고 바로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아무 말이 없다가 수개월이 지난 뒤에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대여금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들을 증거를 통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또 연락도 가능할 것이니까 안 좋은 감정은 잠시 미뤄두고 연락을 해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제 요청에 대해서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진 뒤 바로 변제를 요구한 사정과 또 변제 요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고 수긍한 대화 내용은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면 이런 변제 요청 대화 시도를 꼭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진지한 경고가 될 수 있고, 또 특히 변호사, 법무법인이 대리인이 되어서 대여금 위반한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상대방에게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해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결심하실 때는 상대방이 소송에서는 원래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으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충분한지를 검토해 보신 뒤에 소송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들 중에 연인 사이의 대여금 사건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아서 변제를 독촉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교제하고 있을 당시에는 선물이나 용돈 명목으로 준 돈을 헤어진 뒤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피고분을 대리해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방어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1년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혼인관계 동안 서로 잘 지내보자는 취지에서 큰 돈을 주었었는데 나중에 이혼을 한 뒤 이것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피고에게는 다른 돈이 있었음에도 이 돈을 갚지 않았었고 또 원고가 변제를 독촉한 시점이 이혼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였다는 사정 등을 주장해서 방어에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증거를 잘 준비하셔서 소송에서 상대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인 간의 돈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시려면 돈을 갚기로 하고 주는 것이라면 만에 하나 헤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의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하면 제일 좋고요. 채무자의 서명 날인을 꼭 받아둬야 합니다. 차용증을 받기가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라도 돈을 빌려준다라는 것과 언제까지 갚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헤어진 연인 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돈 관계에 대해서는 근거를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